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쉽겠지만 환자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모식도로 좀 그려봤어요. 실제 얘기도 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맨 위에 지금 여기 그림 있죠?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앞에 나란히 한 모습이에요. 앞에 나란히. 이렇게 앞에 나란히 한 모습을 머리 위에서 본 거죠. 그럼 머리 위에서 봤을 때 앞에 나란히 하면 팔 길이가 똑같아요. 지금 요 길이랑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환자가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어깨가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팔 길이는 양쪽이 똑같아도 어깨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보일 때는 요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왼팔이 길어요. 지금 이게 왼팔이니까요. 이 녀석이 왼팔이니까 선생님 저 왼팔이 길어요. 똑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왼팔이 긴 게 아니라 어깨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이 앞으로 더 나와서 길어 보일 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막 설명을 해요, 제가. 환자분 이게 삐뚤어진 게 아니고 어깨가 이렇게 돼서 팔 길이는 사실은 똑같고요. 어깨가 삐뚤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고 똑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해봤자 이렇게 있으면 어깨를 우리가 돌릴 수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왼손을 짧게 하든가 오른손을 길게 하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술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가장 쉬운 게 왼손을 짧게 하는 거예요. 왼손을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왼손이 작아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오른쪽처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내용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차렷을 해보면 손을 내려보면 이쪽은 팔이 짧아져 있죠. 이쪽은 실제로 어깨는 삐뚤어져 있지만 차렷하면 팔 길이는 똑같은데 이때는 팔 길이가 다르다고 차렷을 하면 팔이 짧아져 있죠. 그러니까 비대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이게 수술하면 좋아진다라는 생각에 또 그냥 하게 되면 이거 이해 안 한 채로 그냥 수술하게 되면은 거의 100% 수술하고 나서 이 모습에서 보는 건 좋아졌지만 여기서 볼 때는 또 어때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도 똑바르고 여기서 볼 때도 똑바로 해주면 되지 않냐?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 다르니까. 축이 틀어져 있으니까 어깨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제 현실에서 환자분이 직접 이제 당하면 이제 겪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굴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컴퓨터로 대충 그렸는데요. 이게 코고요. 이게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고 귀고. 근데 정상적으로 대칭이라면 이런 형태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사람 얼굴이 비대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쵸? 또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엑시스가 다른 경우도 있고 길이와 엑시스가 같이 틀어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선생님 저 왼쪽 광대가 이쪽이 왼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를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 귀 높이도 다르고 다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만 줄인다고 이게 똑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만 봐도 이쪽으로 엑시스가 돼 있고 귀로 보면 엑시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단순히 요 광대 튀어나온 게 싫다고 요걸 교정한다고 해서 대칭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심란한 건 이런 경우죠. 귀 높이는 대충 맞는다 치는데 코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얘는 이쪽 광대가 유독 튀어나와 보이겠죠, 이 상태면? 그럼 여길 또 이렇게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똑바로 되냐는 거죠. 머리통도 다르고 막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이 마구잡이로 이제 3차원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머리 위에서 지금 나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맨 왼쪽에 있는 요거를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얼굴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주 대칭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까 머리 위에서도 마른 목골로 또는 평행사변형으로 막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면에서 모습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요게 눈 높이고 코 높이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축이 지금 얼굴의 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또 어떤가 보면 눈은 여기고 얼굴 축은 이렇게 휘어요. 얘는 눈 축은 이렇게 있고 얼굴 축은 이러니까 뭐 입이나 이런 게 삐뚤은 게 안 보이지만 가운데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죠. 이 오른쪽은 조금 적기는 한데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코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코를 수술한다고 그랬을 때 눈을 기준으로 중심을 축을 그리면 코는 여기 있어야 되고 입을 기준으로 중심을 하면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눈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코를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입을 기준으로 만들면 코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게 똑바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뭔 짓을 해도 삐뚤어요. 어느 곳에다가 놓더라도 환자는 눈 기준으로 보면 삐뚤 거고 입 기준으로 보면 또 삐뚤 거고 뭐 기준에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뭐 셀카 찍었는데 항상 삐뚤게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얼굴이 비대칭인데 선글라스로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 기준으로 안 보고 입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보면 그렇고 어느 날 보면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이게 내 얼굴이 삐뚤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삐뚤어요. 근데 환자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 채로 생각을 하면 선생님 나는 요거가 중요해. 요것만 신경 써줘. 요렇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요렇게 수술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환자가 이걸 만족하겠냐는 거죠. 만족 못해요. 왜? 자기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눈하고 코랑 완전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요 딜레마에서 환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얼굴 전체 축에다가 맞추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얼굴 전체 축. 얘도 이렇게 가지만 얼굴 전체 축에다가 그냥 이 축에다가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덜 삐뚤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은 아니야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눈은 모르겠고 나 입에다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의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환자가 우기니까. 그러면 하고 나서 자기가 볼 때 우와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의사 탓을 또 하기 시작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그걸 왜 미리 설명 안 해줬냐. 근데 했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들도 아직 잘 이해 못하고 수술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양악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양악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뭐 여기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얼굴 전체로 봤을 때 양악이라는 걸 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불과 한 30% 미만이에요. 그러면 30% 미만을 움직여가지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뭐 수평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리는 김에 그냥 한 번 더 그려봤어요. 우리가 눈, 코, 입의 위치가 얼굴에서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이 자르면 갸름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왕창 잘라줘요. 막 이렇게. 그런데 요런 왼쪽에 있는 요런 분이 갸름해지려면요. 요렇게 자르면 갸름해지겠죠. 요렇게. 그죠? 어느 정도 갸름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갸름하게 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죠. 1번 같은 경우, 요게 1번이라고 하면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뭐 기니까 입에서 여기도 턱끝 길이도 길고 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 갸름하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동양 사람은 1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또 뭐 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많지 않고 굉장히 드물고 기껏해야 수술해서 효과 보는 경우는 1번인 경우고 이 3번인 경우가 아주 난감한 거예요. 이 3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1번의 수술 결과 전후 사진을 보고 와 나도 수술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왕창 잘라요. 이만큼 막. 그러면 요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자를 수 있는 만큼 잘랐어요. 그러면 귀 뒤에 개턱대고 여기 볼살 늘어지고 여기는 막 늘어지고 여기는 턱이 없고 뼈는 뾰족하니 갸름하게 돼 있는데 얼굴은 두리뭉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각턱 수술하고서 효과 못 보고 볼처짐으로 고생하면서 인터넷 글 쓰시는 분들의 한 70-80%는 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 전후 결과 병원에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그 결과들은 대부분 이 1번 얼굴형이에요. 이 1번 얼굴형. 근데 이 3번 얼굴형을 가진 사람이 쟤 나랑 비슷하게 생겼던데 쟤 이렇게 나랑 비슷한데 그냥 나도 쟤처럼 할래. 나도 쟤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하면 나도 가름해질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볼살만 늘어지고 개턱되고 막 턱 여기 막 되고 오메가 쉐입 만들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다 대고서 수술 남의 사진 보고 후기만 보고 갔는데 나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 3번인 경우에 이런 사람이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냐 하면 여기를 귀 밑에서 어느 정도 남기고 요 정도 잘라주고 신경 안 다치는 선에서 그래도 자른다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가 늘어나야 그나마 여기서 잘랐을 때의 효과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식도를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3번이냐 1번이냐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얼굴형이 가진 분이 나 사각턱 자르고 싶어요 라고 오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좀 그림이 조금 유치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